네,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돌봄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일명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세영 캐스터 송명동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가 영케어러인데 영케어러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게도 느껴지거든요. 이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케어러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용어라서요. 아마도 좀 생소하실 듯 합니다만은 영케어를 설명해 드리자면 바로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 또는 약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직접적으로 어떤 케어, 즉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만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소년이나 이 청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네. 장애, 정신, 신체 질병, 약물 등 이 문제를 가진 가족 등을 돌보는 바로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하는 말로 해외에서 바로 영케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 가족 돌봄 청년들은 어떤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습니까? 네, 방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지 않은 시간이어서 크게 세 가지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먼저 이 돌봄 그 자체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닥친 이 돌봄 부담이 이 타 연령대의 돌봄 부담보다 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생계 부담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이 청소년이 이 돌봄 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장기적인 돌봄을 한다 보면 바로 돌봄 파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시간 투자 부족 문제를 꼽을 수 있겠죠. 돌봄과 이 생계의 대부분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생애 전반에 걸쳐서 바로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런 영케어러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좀 조명이 됐던 계기가 지난해에 있었다고요. 네, 지난해 벌어진 사건인데요.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다가 결국 방치해서 숨지게 한 22살 청년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한 탐사보도 매체가 이 청년의 사연을 깊이 있게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그 내막이 알려진 건데요. 친척의 도움으로도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청년은 월세는 물론이고 가스비와 전기비, 또 통신비까지 끊기는 생활고 속에서도 홀로 간병과 돌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3월에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지원만 좀 받을 수 있었어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좀 대책 같은 게 좀 마련이 됐습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는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 조사나 그 흔한 통계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전문가들이 국내 영케어러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뿐이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영케어러가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로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만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 효녀증으로 불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케어러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직시하게 된 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2살 청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어린 청년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혼자 모든 상황을 견디던 청년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돌봄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헌법 34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체 장애자, 질병, 기타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병 비극이라는 것은 감내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헌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20대가 청년이 중병에 근한 아버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공포한 상황에 몰렸을 때 도시가스가 끊어지고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인터넷마저 끊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가가 헌법상 보장된 보호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그제야 영케어러가 겪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지난 2021년 영케어러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 실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분석 후 본격적인 제도 정비와 지원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하지만 영케어러들이 현실에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서구청 복지정책과는 영케어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청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올 연초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케어러들을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래서 민간이 협력해서 발굴 체계를 구성을 하고 나중에 이게 발굴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간병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의 지원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 또 경제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영케어러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병 파산, 간병 어떤 비극에까지 몰린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을 보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동사무소까지 찾아갈 여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사람들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실태를 찾아내고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로지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과 창업 이런 것 중에만 많이 몰려 있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 계획 자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부모가 되어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영케어러.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그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질 차례입니다. 네,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좀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복지 시스템을 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복지 시스템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나요? 예, 완벽하게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적인 빈틈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아마 부인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분석하고 또 연구를 해야 하는 건데요. 이번 일도 분석을 해보자면 이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정책의 한계 중에 그게 먼저 복지제도 접근성에 미흡을 둘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정보 부재라든지 아니면 혹은 부정적 수급 경험에 따라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기반의 부재를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정의라든지 아니면 조사 등을 위한 제도의 부재로 사실상 이래 대상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어려움을 꼽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쉬운 예로 이 가족돌봄 청년, 즉 영케어러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바로 생소하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을 자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아니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도 있을 듯하다라고 하는 예고요. 마지막은 전달 체계의 미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전담 창구가 미흡하다 보니까 바로 대상자 발굴부터 또 지원 방안 마련과 관리 체계 문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이 제대로 된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태 조사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가 그냥 조사로만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돌봄, 생계, 의료, 또 학습 지원 등 수급 가능한 서비스가 바로 이 영케어러들에게 실질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는 바로 홍보 정책이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결과를 통해서 발굴된 실질적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요, 심층 조사에서 이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족 돌봄 청소년들, 즉 바로 영케어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조사 결과를 잘 반영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바로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영케어러 복지 제도에 대한 보완점들이 눈에 보이는 만큼 해외의 사례도 좀 궁금한데요. 전세영 캐스터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영국과 호주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실태 조사를 먼저 진행했고요. 이후 대상자 요건에 맞는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는 청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영국은 연간 약 48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호주는 연간 최고 약 255만 원의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호주의 영케어러 지원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걸로 나타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영케어러 중 55%는 보조금 수령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보조금을 수령한 후에 성적이 올랐다고 답한 비율이 76%나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가족 돌봄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미 모두가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는 벌써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인 이러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 대상인 바로 영케어러의 직면한 현실이 바로 인생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또 장애, 또 정신, 신체 질병, 약물 등의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는 물론 또 사회에 미칠 이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했으니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다고 해서 급한 불을 끄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이 영케어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시작 자체만으로도 다행이지만 중기, 장기 전략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촘촘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부터 바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작된 이 영케어러의 이 관련 시범 사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케어러 대상자 발굴을 위한 각 지자체의 실태 조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로는 돌봄 SOS 센터 등 바로 기존 복지제도의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바로 정책을 보완을 하고요. 또 발굴된 영케어러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이 조례 제정이 전국 자치단체로 이제 확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케어러에 대한 정의와 또 지자체의 책무성 그리고 지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서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현실의 문제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는데요. 가족 돌봄 청년의 문제는 이미 맞닥뜨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돼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